아니,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밥 먹다가 그게 뭡니까? 오늘은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중 무너진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사례를 들 텐데요. 누가 봐도 최고 학력이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스펙이 아주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자의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러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짐작들을 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조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만 가지고는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명문대학교에다가 빵빵한 스펙, 그리고 뻔듯한 직장이니까 또 성격도 좋고요. 그것에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그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목에서 굉장히 그 자존감이 없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그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그 뿌리가 아주 깊어서 어릴 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떤 트라우마가 평생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번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땠냐면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성질머리가 욱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틀리면 뭐 밥 먹다 말고도 그냥 밥상을 그냥 팍 엎어버리는 그런 아버지였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먹고 있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국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반찬도 있고 뭐 찌개도 있겠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밥상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김치며 뭐며 국물이며 막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식구들은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 순간에 그 어린 시절에 이 친구는 그걸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 겪겠습니까? 수시로 반복되는 그런 거죠. 기분 좋게 밥상을 엎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그 성질머리 때문에 화를 버럭 내면서 큰 소리도 확 지르면서 밥상을 탁 엎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를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그 무서운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동시에 공포가 밀려오고, 그리고 동시에 밥상이 엎어지면서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친구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어렸을 때 별별 경험들을 다 하니까 뭐 잊혀질 것 같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게 깊숙이 자리를 잡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자존감으로 멈추질 않고 그것이 더 확장이 됐는데요. 아, 우리 집안은 이런 분위기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그 터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내가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졌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정체성까지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게 365일 24시간 계속 벌어지는 그런 장면은 아니니까요. 그 충격적인 그런 장면,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성인이 돼서도 그 무너진 자존감에다가 플러스 자아 정체성까지 상처를 입은 그 상태가 계속되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거예요. 남들도 막 부러워하고 와 막 이러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의외의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본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계속 심리적으로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결코 나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릴 적 그 친구는 자기 의지대로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것이고, 또 그러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욱하는 성질머리의 그 아버지 밥상을 뻑하면 이게 엎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밥상 엎기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그와 유사한 아니면 더 심한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한 그런 집안 분위기라고 상상을 해볼 때 충분히 그 친구의 그 심리적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이게 이 친구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 깊숙한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뿌리를 끊어내는 내면의 작업을 상당히 이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죠. 어쨌든 그 제가 볼 때는 심플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거기서 빨리 해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밥상 엎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우리 부모, 조부모 그 시대를 가게 되면은 의식이 지금보다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부모, 조부모 세대를 가게 되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학력이 높지 않은 그런 세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그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는 뭐 어느 부모나 똑같겠지만 그 교육의 방식, 양육의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폭력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의 방식,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밥상 엎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세대들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세련되거나 성숙되지 못한 그런 훈육의 방식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의식을 안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은 그 뭔가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우리, 부모가 된 우리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밥상 엎기의 그 아버지,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뿌리 깊은
밥상 없기의 추억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쇼박의 나답게 사는 법. 오늘의 한 줄 정리. 네 잘못 아니야.